메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브리핑을 통해서 짚어드렸던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의 시각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각 헤르메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주 발사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골든돔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미국판의 스타워즈 구상이 다시 등장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직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비교하는 기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 발표를 또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골든돔은 사실 예상을 못했었던 네. 내용인데 이게 이제 뭐 간밤 새벽부터 해서 막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들도 이거 갑자기 무슨 일이지? 약간 이런 느낌인 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좀 이상했었는데 갑자기 삼성 쪽에서 네. 뜬금없이 이제 삼성물산에 대한 얘기가 막 부각이 되면서 위성 쪽을 갑자기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지 했는데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방위산업 쪽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걸로 끌고 갈 수 있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이러한 스토리를 뭐 아까 스타워즈 말씀해 주셨지만 과거에도 시도를 했다가 네. 이제 기술력이랑 이제 비용이 문제가 되면서 좀 철회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러한 활동을 좀 하겠다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뭐 스타링크 이런 네. 것도 되게 잘 하고 있고 어쨌든 저궤도 위성에 대한 흐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사실 이제 뭐 이건 스토리가 이거 저의 생각이긴 한데 일론 머스크가 사실 F-35도 되게 비난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이제 드론 관련된 이슈에서도 좀 주목이 받았고 최근에도 전쟁에 드론 같은 게 많이 좀 되기 이용이 때문에 되죠, 네. 이게 결국엔 미사일 방어망을 구상하는 것들은 지정학적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미사일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드론이나 이런 것들도 좀 방어가 되고요. 그다음에 항상 뭐 북한이나 이런 데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각이 되면 결국에 뭐 본토 타격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러한 구축이 되어 버리면 해당 부분에 대한 원천적인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임기 내로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는 그래도 말하는 거를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신뢰도가 높은 뉴스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게 진행이 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위성 쪽이 확실하게 발달이 되면 우리가 지금 노려보고 있는 뭐 AI 쪽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쪽에 대한 성장 붐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AI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산업군들이 확실하게 크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저는 큰 그림으로 보면 미국 반도체를 조금 압도적인 지위를 만들기 위한 좀 큰 플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접촉 면적을 어디로 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붙일 수 있는 쪽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단기간으로는 뭐 AI 관련된 부분 오늘 자율주행도 되게 셌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뭐 로봇 뭐 여러 가지 산업군들로 다 풀어서 헤쳐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초기술력들이 또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초연결 시대라는 게 딱 맞는 단어인 것 같은데 어쨌든 트럼프 발언의 핵심은요. 우주에서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도 막을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렇게 되면은 스페이스 X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네. 민간 기업들은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될지도 궁금하고 이 방산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분야인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으로서의 또 주도가 좀 넘어갈 수 있는지 지금 인공위성처럼 좀 판도가 바뀔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안보를 민간한테 넘길 일은 없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정부 주도하에 진행이 되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서 뭐 예를 들면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민간 쪽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군이 너무 많은 상황인데 일단은 뭐 위성 플랫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생성을 한다거나 발사를 하는 거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민간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이제 공격을 하는 발사를 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국방부가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고 이거를 민간한테 넘겨준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거의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게 관련된 산업군들로 엮이면은 뭐 이제 너무 많습니다. 건설 쪽도 될 수 있고 뭐 네. 인프라 왜냐면 전력도 많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부품
부품단에서 이제 또 우주로 넘어가는 것들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품 쪽 들어가면 또 원자재로 엮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민간으로 같이 접촉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특정해서 이 부분은 들어가고 이 부분은 안 들어간다 하기에는 지금 너무 이게 덩어리가 커진 상황이라서 뭐 전반적으로 과거에도 이렇게 민간과 같이 이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사업 부분이 분명 커지고 캐파도 커질 것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방위에 대한 고유의 영역에서는 이제 민간 영역에서 비집고 들어갈 그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국가 주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삼성이 우주 개발에 이제 또 손을 얹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걸까요? 네, 이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삼성 리서치에서 우주 전문가들을 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쪽에 대한 인력을 일단은 구축을 했다라는 거는 향후에 대한 그 우주 쪽에 대한 이런 룸을 좀 커지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게 첫 번째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삼성물산이 오늘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삼성물산이 우주로켓 발사장을 포함한 이제 스페이스 플랜트 요 관련된 초기 연구 개발에 좀 착수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플랜트 쪽에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고 또 삼성물산은 사실 뭐 원전 쪽으로도 엮일 수가 있고요. 근데 그쵸? 전력이 또 필요하니까 이게 원전이랑 또 엮일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건설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다 보니 건설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또 고부가 산업으로 확 튀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주도하에 이제 예산이 측정되고 할 거기 때문에 이 캐파가 민간에서 뭐 우리가 짓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게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삼성 벤처 투자가 올해 또 실리콘밸리에 있는 위성 기업 스타트업을 또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인력도 구축하고 회사도 투자하고 또 관련된 자회사가 이제 뭐 이제 진행을 하고 하는 걸 보면은 관련 회사가 진행하는 걸 보면 아 이게 이쪽 산업으로 좀 진행을 할 확률이 높겠다라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이쪽으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면서 로봇 방향으로 좀 키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옵티머스랑 스타링크를 같이 가져가는 그거랑 똑같은 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엔 로봇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이제 6G 쪽으로 해서 원활하게 이제 데이터가 주고받고 되는 그 상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의 이러한 흐름들은 좀 빅플랜으로 좀 볼 수 있고 또 IoT나 가전, 뭐 온디바이스 여러 가지 부분으로 지금 삼성이 풀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가져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체질에 대한 총 변화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고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 이게 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돈이 너무 많이 네. 들죠. 이따가 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에서 하는 이 골든돔에 대한 이 규모 우리나라에서 뭐 하는 투자 규모 이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에 슬프네요. 대한 네. 개인에 대한 그런 기업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금액이 아닙니다. 뭐 요번에 현대차가 뭐 미국 엄청 막 3조 달러 이렇게 했잖아요. 막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뭐 수백 배가 더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에서 개별 기업만으로 이게 해결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에서 좀 아쉽고요. 또 우리나라가 작년에 이제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 정도로는 물론 금액 자체로 총량으로 보면 크긴 하지만 이게 다른 나라들, 뭐 주요 국가랑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물음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삼성물산도 결국에는 후방 인프라 쪽에 조금 강점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로켓 발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돈이 적게 드니까 어쨌든 블루오션을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후방 인프라 시장이 앞으로 어느 정도 커질지도 좀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시장에 대한 전망치는 매우 높습니다. 네. 일단은 뭐 30년까지 뭐 산업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뭐 지상 인프라, 전력 설비, 통신 거점 네. 등등등 한 6개, 7개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그 발사하는 것만 그 연평균 성장률이 한 11% 정도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25%에서 35% 이상이 나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규모가 크고 네. 이 평균값이 20으로 뚝 떨어지는 건 그 발사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이미 구축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네. 사실 그거는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의 성장률이 떨어진 것일 뿐 후방으로 이제 서포팅을 하는 쪽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성장률이 훨씬 더 좋은 거네요. 그렇죠. 네. 30%대면 사실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거는 예상이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현재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땐 그런 전망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의 그런 리서치 기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망치를 매우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건설이나
기술이나 이런 인프라 쪽에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는 게 결국에는 민간 쪽에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적인데 이건 국가 차원에서의 뭐 SOC보다 더 큰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성은 굉장히 좀 뛰어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또 이제 기술이 워낙 뛰어나게 되다 보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한 번에 다 붙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연결고리가 있거나 뭐 해외랑 협력을 좀 한다거나 그런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로봇주들 같은 경우도 흐름이 확 갈렸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로보티즈 같은 네. 뭐 실질적으로 중국에 뭐 납품하는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주가가 뭐 단기간에 100% 이상 올랐지만 뭐 대형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실질적으로 어떤 가시화가 없는 종목군들은 주가가 거의 안 오르거나 오히려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확실하게 여기서도 옥석 가리기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 선별 잘 해야겠네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뭐 수치를 꼽아오거나 아니면 계약이 성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굵직굵직한 해외 기업들과 지금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우리나라의 투자가 현저하게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얼마 정도 적은 거예요?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 미국이 골든돔이 지금 총 1,750억 달러. 1,750억 달러. 한 네. 230조 넘죠.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2.3억 달러. 네, 2.3억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한 700배 이상 나죠. 700배, 네. 800배.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고 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이전에도 이런 소형 위성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움직일 때 네. 대형주랑 엮여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투자가 굉장히 커야 돼요. 이게 거의 나사나 이런 데는 그 예산이 없습니다.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그냥 쓰고 싶은 만큼 쓰는 거예요? 네, 그냥 쓰고 싶은 만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럼요.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돈을 무한대로 쏟아붓는 쪽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한대로 쏟아내지 못하는 쪽과 비교해보면 당연히 성장성 부분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가 저는 지금 미국 대비해서 0.1% 정도밖에 안 되기 네. 때문에 이게 과연 어느 정도로 이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고 뭐 등록 위성망도 굉장히 적고요. 그다음에 이 정도면은 거의 레이더나 위성 발사체 이런 쪽에 대한 기초 기술을 그냥 확보하는 정도? 그냥 그 정도로밖에 인식이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갈 길이 굉장히 먼데 이게 항공청에 대한 부분도 사실 작년에 만들어졌고 네, 이게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네. 확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빨리 쫓아갈 수 있을지는 좀 상당히 물음표고 이것도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원앱이라든지 이런 쪽이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네. 사실상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 해외 기업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사실 발사하는 것 자체도 큰 차이가 있다. 뭐 우리나라도 11개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27년인가까지 아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남들은 막 4,000개, 5,000개 네. 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도 지금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종목으로 좀 옥석 가리기를 하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연관성이 있거나 납품 이력이 있거나 하는 종목군들은 좀 몇 개가 선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이력이 부각되는 쪽으로 수급이 확실히 쏠릴 거니까 그 방향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팔란티어나 아니면은 네. 뭐 스타링크 뭐 이런 쪽이랑 거래를 하고 있거나 뭐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그 우주 산업 자체가 확장이 되면서 관련됐다라는 종목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만 하더라도 갑자기 건설이 딱 이렇게 들어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선별하시는데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사에서 연결고리가 생긴 쪽은 아무래도 신선하다 보니까 뭐 삼성물산이 지금 10% 이상 올라가는 거 네. 정말 엄청 오랜만에 보는 정말, 거거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들, 특히나 대기업 중심으로 어떤 스토리가 생기는 거 괜찮고요. 오늘 AP선 같은 경우도 이제 뚜레아랑 공급 네. 계약 체결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계속 공급 계약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수주 잔고가 많이 깔려 있는 종목. 이거는 확실히 위성 쪽을 공부를 해보시면은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쪽과 안 깔려 있는 쪽은 딱 나눠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주 잔고가 많이 쏠려 있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과 연결고리가 높은 기업들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쪽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연결고리가 좀 있는지에 따라서 스토리가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팔란티어 되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 이게 방위 쪽이랑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보안이랑도 되게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확실하게 팔란티어 같은 경우 기술력으로 바이 유로피안을 뚫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추이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런 것처럼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선택할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네, 그래서 추려진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좀 접근을 하신다고 한다면 국내에서는 일단 뭐 대표적으로 이런 이슈가 나오면 뭐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시작해서 뭐 세티레가이, AP위성 이런 종목군들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뭐 루미르 이런 애들도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순환매를 한번 누려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제 그 데스티니 ETF가 있습니다. 미국에. 네. 그쪽이 이제 그 스타링크가 포함이 되어 있기 아. 때문에 그쪽으로 좀 의사결정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종목군을 좀 믹스를 하셔가지고 자체적인 ETF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로만 하면은 저는 사실 좀 방향성을 쫓아가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 국내랑 해외를 같이 믹스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시면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데는 충분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켓에이커 심층 분석 시간을 통해서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든돔 발표 이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